제가 이제 대머리를 보시게 되면 작업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그나마 큰 게 이제 앤트맨 최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컴프 슈퍼바이저 작업을 하면서 샷을 250개 정도 통째로 저희가 이제 토론토에 있는 그 스핀이라는 회사에 있는 거기서 컴프 슈퍼바이저 전체를 다 작업을 했고 시퀀스 다 매칭하는 부분 작업했고 그다음에 스펀지밥 보신 대로 스펀지밥 작업도 했고 그래서 합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뭐 합성 그럼 그린 스크린 넣고 뭐 배경 넣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범위가 엄청 넓어.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할 일이 엄청 많은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또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진입하는 난이도가 좀 낮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100%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그러면 100%가 있으면은 120까지 맞춰야지 취업을 할 수 있다. 합성은 사실은 뭐 60% 맞추면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취업하셔가지고 현직에 일을 하면서 채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르치기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를 들면 첫째로 이제 우리가 하는 그린스크린 합성한 작업, 그다음 얼굴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점 지우는 작업, 뭐 귀걸이 자국 씌우는 이거 다 합성이거든요. 그다음 배경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간판 같은 지우는 작업도 합성, 뭐 차 번호 지우고 필요 없는 사람 지우고 그것도 합성, 로또 페인트 파트인데 합성이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프레임이 60프레임인데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 어떨 때는 초당 60프레임 작업을 이제 슬로우 모션 만들기 위해서 60%는 작업을 촬영을 하고 이제 타임을 줄여가지고 2배로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타임 조절하는 작업도 사실은 에디팅에서 하긴 하는데 또 그걸 합성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작업. 그래서 그 작업도 사실은 합성이 들어가는 파트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뭐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든 보통 뷰티픽스라고 그러죠. 주름 없애고 이런 거 다 이제 합성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에 예를 들면 산이 있는데 이제 뭐 가을인데 겨울로 바꾸고 싶고 그럼 눈 덮인 산을 넣어야 되겠죠. 넣기 위해서는 맵페인팅을 추가를 해서 프로젝션을 해서 하는 작업. 이것도 사실 합성해서 하는. 그래서 맵페인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자기가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맵페인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맵페인팅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긴 했는데 뭐 그런 작업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에펙스 파트가 있어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 에펙스 같은 경우는 불이나 물이나 뭐 폭파 장면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3D가 하기에는 사실은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2K 레졸루션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한 1분짜리 폭파신을 만든다 그러면 렌더링만 거의 한 2주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성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완전 큰 씬이죠.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찍었는데 건물이 통째로 폭파돼야 되고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FX를 도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가까이에서 그 뒤에 있는 샷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바이러먼트가 엄청나게 큰 샷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되지만 줌인이 돼가지고 앞에가 보인다. 아니면 사람들이 뛰어다니게 되면 건물이 뭐 돌멩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FX로 커버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2D 엘리먼트를 집어넣어서 용기를 넣고 뭐 대충 건물 몇 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 하는 거는 2D에서 커버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FX 작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버젯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0개를 잡았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100개가 아니고 이게 FX를 실제적으로 20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 80개는 2D에서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합성 부분이 이제 3D에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합성에서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되고요. 단순하게 그 시간 때문에 단순 3D를 하면 좋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FX 커버가 되는 거. 애니메이션도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면 공이 떨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어. 아니면은 아까 잠깐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이 있죠. 이런 장면이 있으면은 얘들은 방금 보신 얘들은 다 3D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얘는 2D예요. 2D로 이제 쟤를 이제 2D FX가 보통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모션 그래픽 쪽에 저걸 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 엘리먼트를 촬영한 플레이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 자체만 봤을 때도 3D는 파트가 몇 개가 안 되고 대부분은 거의 2D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총을 쓰거나 그러면은 총이 발사되는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총이 나가는 부분 머즐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 2D로 합성해야 되고요. 뭐 할 게 엄청 많아요. 생각해도 이것도 2D예요. 제가 이것도 다 2D로 한 거예요. 3D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파트의 한 90%, 80% 이상이 합성해서 다 제작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3D 파트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에셋 레벨에서밖에 사용이 안 돼요. 뭐 우리가 저기 건물이 필요하다, 폭발하는 장면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바다하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FX 엘리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합성이 다 하신다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큰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CG에서 하는 분야가 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블록버스터 개념 엄청 큰 회사들 있죠. 그 ILM이나 소니 같은 그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작업량의 이제 진짜 80% 자체가 3D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를 이제 좀 전에 보신 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펀지바 작업이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100% 이제 3D 렌더링이긴 한데 라이팅 렌더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보통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이제 라이팅으로 들어가게 돼도 합성해서 이거를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색이 안 맞아요. 대부분의 라이팅 패스는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합성해서 이 라이팅을 거의 90% 이상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래서 생각외로 3D 파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합성해서 하는 부분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 똑같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애니메이션 쪽 보시게 되면 이런 식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조금 바뀌긴 해요. 라이팅 컴파지팅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라이팅 렌더링 컴파지팅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 파이프라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 보통 이제 라이팅 하시는 분 라이팅 컴파지팅 파트에서 하고 영화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컴파지팅이라고 그냥 단어를 붙여서 저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합성을 하시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데모리를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은 라이팅을 조금 배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하는데 합성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50% 정도 커트라인 맞춰서 취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루트가 사실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 이제 합성 관련된 부분 얘기를 다 합쳐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합성하고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관에 보시는 하나의 샷이 있어요. 어떤 샷이 있으면은 그 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파트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는 파트가 있겠죠. 보통 그게 이제 프로덕션이라 프로덕션 매니저들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 그 설계를 한 거를 실제로 계획을 옮기는 파트에서 비주얼적으로 담당하는 게 VFX 슈퍼바이저들이 보통 그거를 비주얼 총괄을 하거든요. 총괄을 하는 거고 스케줄은 PM9에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합성이 보시는 대로 이제 뭐 프리프로덕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데 설계하는 부분에서 PM들이 있고 뭐 샷 리스트 만들고 예산을 설정하고 그건 프로덕션 라인에서 보통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VFX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을 다 책임지겠죠. 실제로 그게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 스토리를 제가 이제 프로세스 한 번만 얘기를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감독이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써요.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만들어면은 그 스크립트 감독이 일단 기본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로 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베이스로 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VFX 파트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애들이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스크립트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샷이 나올 거예요. 실내다 실외다 그런 샷이 있으면은 실내에는 어떤 장면이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실외 같은 경우 또 어떤 장면이 필요하고 어떤 무드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스크립트 있죠. 스크립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보통 프로듀서랑 VFX 슈퍼바이저랑 같이 해요. 그래서 거의 촬영이 이제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해지게 되면 VFX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실제로 촬영을 뭘 해야 돼요. 이게 정해지게 되면 촬영팀들이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거든요. 촬영팀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하면 그게 이제 촬영하게 되면 제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게 카메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린스크린이 필요한 그린스크린이 들어간 플레이트를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포스트 프로덕션이 그때부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촬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이 들어가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제 플레이트를 받게 되면은 요때 다시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내쪽 그 파이프라인 내에서 저희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 한 샷이 있는데 배경을 통째로 내가 CG로 만들 것인지 배경을 맵 페인팅으로 할 것인지 뭐 요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G로 만약에 배경을 통째로 만들겠다. 카메라가 뭐 360도 회전을 하는 샷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2D를 할 수 없거든요. 이제 뭐 페인팅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130도 정도밖에 커버가 안 돼요. 우리 눈에서 이 정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360도까지 돌아가려면은 프로젝션을 3개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이걸 3D로 제작을 하게 되면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데 3D 같은 경우는 가장 퀄리티가 좋지만 가장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VFX 슈퍼바이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컴프 슈퍼바이저, 시리 슈퍼바이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샷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꼭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정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 360도고 다 도니까 우리가 CG로 하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나가기 시작하는 3D 파트 너희가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모델링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리 슈퍼바이저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모델링 보고 이제 프레젠트를 하면서 이제 텍스처링하고 모델링하고 텍스처링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뭐 카메라 정보 같은 경우는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이미 이제 촬영을 해 놓으니까 카메라 정보를 주게 되면 일단 레이아웃을 잡고 거기에서 3D 부분을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3D 파트에서 라이팅까지 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라이팅 렌더링 해주겠죠. 그러고 나면 합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합성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죠. 내가 촬영을 한 2개월, 작업을 이제 길면 한 2년까지 영화 작업을 하긴 하는데 짧으면 한 3개월 정도밖에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샷을 뭐 100개씩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합성할 때 주어지는 시간이 보통 정말 많이 준다 그러면 6개월 중에 한 달밖에 안 줘요. 그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열받죠. 너희들이 앞에서 빨리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있는데 근데 현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현실은 많으면 한 달, 짧으면은 이제 일주일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불리함을 저희가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합성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플레이트가 준비가 됐어요. 그린 스크린을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트가 그린 스크린 플레이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키를 벌써 하고 있는 6개월 전부터.
바로 이제 촬영 끝나면 바로 키를 만들어서 이제 배경을 합칠 준비를 해놓는 준비하는 시간 5개월, 작업하는 시간 한 달에서 일주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항상 얘기할 때 합성 가면은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합성 앞에 라이팅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라이팅 있고 조금 앞에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CG 파트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진 것만 하면 재요청을 잘하는 고치기 힘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냐면 합성 너희가 다 고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촬영을 했는데 최근에 작업한 이제 드림 스테이지라는 일본 드라마 작업을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몇만 명 관중이 있는데 관중이 봉을 들고 있어요. 이제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본에서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그 이제 스튜디오에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CG로 다 만든 거. 크라우드로 CG를 다 만들었는데 그 봉을 들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크라우드들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는데 봉이 깜빡이게 얘들이 봉이 갑자기 이러고 갈 수도 있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이거를 제일 좋은 건 라이팅으로 가면 되죠. 라이팅에 너희가 다시 렌더링 해주면 되지. 2주 기다려. 그거 하나 고친다. 2프레임 고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또 페인트가 다시 등장해. 그래서 내가 만든 라이팅을 합성해서 고쳐. 그럼 그 페인팅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합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천후로 일할 수 있는 파트가 합성이긴 한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또 보상은 또 있죠. 그래서 뭐 딱 끝나고 이제 영화관에서 보면은 크레딧이 이름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 좋은 거.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어지거든요. 합성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DI라든지 컬러를 맞춰. 샷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실내에서 찍었을 수도 있고 실외에서 찍었었는데 실내에서 찍은 색깔이 예를 들면 파란색, 실외에서 저희가 밝은 날 찍었어요. 색깔이 완전 노란색이라든지 좀 다르잖아요. 그걸 색깔을 맞춰요. 그걸 맞추는 작업을 보통 DI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컬러리스트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 컬러 작업하면 에디팅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DXR로 출력을 해서 그걸 이제 영화사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합성은 제가 안 좋은 얘기는 계속 하게 되는데 합성 같은 경우는 그 파트에서 마지막 영화관에 가기 전날까지도 작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독이 마지막 감독이 조금 트릭스타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트릭스타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인 것 같은 내 편 아닌 사람 트릭스타라 그러거든요. 감독들이 마지막에 이걸 바꿔줘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파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라이팅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라이팅이 합성한 샷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라이팅은 무브온 해버려. 자기들 다음 프로젝트 간다든지 거의 도와주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지막 요청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성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야근이 많죠. 그건 일단 알고 계시라고 일단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합성이 이제 딱 단계로 보면은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컨트롤한다라는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성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VFX 실적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케일이 큰 회사들 예를 들면 뭐 ILM 이런 데서 큰 블록버스터 작업을 할 경우에는 CG랑 컴프 슈퍼바이저를 같이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제 보통 큰 회사들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ILM, 소니, 웨타, 그 다음에 프레임스토어 정도, 디넷 5개. 그 친구들 빼면 다 그냥 스캔라인도 사실은 S급이라 하긴 좀 애매해요. 그 친구들은 A급 정도 보시면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그 5개밖에 안 되지 밑에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엄청 많아요. 몇백 개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 그 이제 밑에 있는 중급 레벨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는 내가 합성을 쭉 하시고 계시면은 합성해서 이제 VFX 슈퍼바이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거 일단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뭐 CG에서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건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CG에서 VFX 슈퍼바이저로 넘어가겠다. 커리어를 발전할 때 내가 탑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큰 회사를 가죠. 작은 회사에서 CG를 슈퍼바이저 잘 안 시켜줘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합성이 더 많은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슈퍼바이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커버를 해버리는. 이 부분 조금 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합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웨타나 ILM 취업을 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아니, 포폴이 굉장히 좋아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큰 회사들은 좀 체계적. 그래서 대부분 슈퍼바이저라든지 윗선에 있는 친구들이 템플릿을 만들어줘요. 그 템플릿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샷들 있죠. 그 스타워즈 보면은 광선검, 라이트 쉐이버 가지고 이제 광선검을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은 그 모양이랑 형태랑 색깔에 대한 템플릿이 이미 누군가가 만드는 보통 그걸 만드는 분들이죠. 컴파시브 슈퍼바이저들이 만들긴 하는데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주니어나 밑에 분들은 무조건 따라라. 벗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색깔이 안 맞으니까. 합성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있는 부분이 시퀀스에 있는 모든 컬러를 제가 컬러리스트라는 얘기를 드렸죠. 시퀀스에서 색깔 이제 실외 실내 샷들을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합성해서 이미 1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라이프 세이브를 가지고 이제 광선검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 씬이 한 50개가 있어요. 그럼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촬영 플레이트가. 그걸 누가 맞추냐면 합성하시는 분들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 자체 샷 50개가 되면은 이걸 따로 타이틀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시퀀스 리드라는 타이틀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들이 컴퓨터 슈퍼바이저들이 샷을 뭐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리드들이 배분을 하고 시퀀스 리더들이 각 시퀀스별로 그 샷이 잘 됐는지 확인해. 색깔도 맞추는 하지만 그다음에 위치라든 전체적인 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래서 이제 합성 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도 많이 있고 그런 자동화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뒤에 있는 간판을 지워 아니면 로또를 해서 만들어 사람을 빼서 여기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옮긴다든지 뭐 이런 다른 배경에 합친다든지 이런 작업이 거의 처음에 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적이긴 한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합성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점점 더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퀀스 전체적인 샷의 색깔을 매칭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샷에 들어가는 이펙트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합성해서 제작을 하고 FX가 하기에는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2D에서 그걸 제작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합성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CG나 모델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약간 예술적인 거 그나마 요 안에서 VFX 업계 안에서 좀 예술적인 분들이 넘어가는 거고 합성은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하게 뭐 배경 사람 옮기고 배경 바꾸고 뭐 시스트 라이팅 합성된 걸 붙여놓고 이게 단데 지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샷을 통째로 컨트롤해야 돼. 시퀀스 통째로 컨트롤해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샷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옆에 있는 팀원들이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시퀀스별로 이제 템플릿이 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라든 리더가 만들면은 그걸 따라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점점 답답해지긴 하거든요. 시니어로 있으면. 근데 내가 만약에 리드라든지 시퀀스 리드 되고 슈퍼바이저가 되면은 내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원래 영화에서는 이제 광선검이라든지 이런 색깔이 뭐 노란색. 근데 난 얘가 보라색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면 보통 VFX 슈퍼바이저가 내리거든요. 근데 합성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합성하시는 슈퍼바이저가 이제 이건 보라색이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VFX 슈퍼바이저가 얘기를 들어줘요. 근데 CG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힘이 조금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마지막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G 파트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를 본인이 컨트롤하고 그 전체상에서 이제 매칭을 한다 치면 합성하시는 분들은 그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파트 때문에 합성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게 되면 그 테크니컬한 부분 때문에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하는 거 하다가 이제 커리어상에 뭐 이직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모델링을 했어요. 한 5년을 했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게임 쪽을 하다가 이게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하시다가 합성을 해야겠어. 합성을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하시다가 내가 다시 FX를 해야겠어. 왜냐면 합성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거든요. 파이썬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요. 왜냐면 그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템플릿을 만들려면 언어는 해야 되거든요. 스크립트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합성하시는 분들이 모델링으로도 넘어가고 텍스처링 하시는 분들이 뭐 다르게 FX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항상 이제 하던 거 말래 이래버리면은 저희가 힘들어요. 저희 업계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게 조금 있어요.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기술 자체가 보통 크게는 5년 단위로 변화가 되는 게 짧으면 3년 단위로 변화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계속 공부한다는 마인드만 있으면은 뭘 하시든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조언을 드리긴 하죠.